지금 창의력에 대한 정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정보들 중에도 잘못된 것들이 많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손창우라고 합니다. 전 그 두레학교 5학년 손지우, 그리고 내년에 1학년 되는 손지아 두 딸의 아빠이고요. 옆집 책방에서는 이 나만 아빠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원래 이 자리에 오면 여기 뒤에 소파도 다 빼고 저희가 노동을 좀 많이 하거든요. 여기 스태프분들이 한 50분 계신데 이분들이 다 좀 노동을 많이 하는데 오늘 저만 촬영한다고 해서 소파 그대로 두고 뭔가 좀 힙한 유튜버가 된 기분으로 이렇게 방송을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미래의 교육이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아이들의 창의력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그래서 세계 권위의 교육 심리학자가 본인의 30년 연구 성과를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책이고요. 뭐 여러 기관들로부터 이렇게 추천을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이 끝나면 여기 옆에 이제 동그랗게 옆집 책방 추천도 하나 박았으면 좋겠네요. 자, 이 책의 지은이는 김경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윌리엄 메리 대학교 교육심리학 교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윌리엄 메리 대학교는 많이 이제 생소하실 건데, 이게 경영학을 전공하고 마케팅 관련된 그런 뭐 수업이나 책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마케팅 사례로 한 번씩 등장하는 학교예요. 그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 1위는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죠. 1636년인가? 하여튼 500년이 훌쩍 지난 이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대학 2위가 바로 이 대학교예요. 윌리엄 메리 대학교. 그런데 이제 마케팅 사례에는 그 1위와 2위가 엄청나게 인지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례와 함께 그 달에 가장 먼저 발을 내딛었던 닐 암스트롱의 이름은 다 알고 있지만 두 번째로 내린 사람의 이름은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1위와 2위 얼마나 그 차이가 있는지, 그 선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장에 먼저 첫 발을 내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거 설명하는 사례에 이 윌리엄 메리 대학교가 가끔씩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 교수님이라고 해서 좀 반가웠고요. 보니까 이 대학교가 또 유명해진 게 그 영재교육으로 유명하답니다. 그러니까 영재교육이란 것을 대학에서 가장 먼저 받아들였던 대학이고, 지금도 영재교육으로 이제 유명한 대학교인데, 이 김경이란 분은 그 영재 및 창의력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이제 인정받으면서 이 대학교의 종신 교수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창의력 협회 회장도 역임하셨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재 및 창의력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제 한국 분이라는 게 좀 반갑기도 하고, 그분이 이제 한국적인 어떤 정서와 사례들을 좀 녹여서 만든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우선 이제 2010년도에 이분의 연구 결과가 뉴스위크, 그 유명한 잡지죠, 거기에 커버 스토리로 한번 실렸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미국 창의력의 위기라는 내용으로 이제 커버 스토리가 실렸는데,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 어떤 폭탄을 터뜨렸다라면서 엄청난 후속 보도로 이어졌던 그 핫 이슈가 됐던 그 기사인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IQ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창의력 지표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상당한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에게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해서 미국 사회를 전반적으로 한번 흔들었어요. 그래서 그 창의력의 위기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그 미국은 이제 다문화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문화를 이제 용광로처럼 잘 녹여내면서 그 가운데 이제 창의력이 샘솟고 그 중에 몇몇 혁신가들이 나타나면서 국가의 성장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었는데, 80년대 중반부터는 그 창의력이
위기가 왔다는 거죠. 창의력에.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이냐 살펴보면 우선 이제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불안정감을 느끼면서 우리 자식들만큼은 안정된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그런 이제 안정지향주의가 이제 퍼지기 시작했고,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부터 동양인들이 이런 학업 성취에서 아주 높은, 그러니까 동양인들이 시험을 잘 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점수들을 다 싹쓸이하고 그걸 바탕으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그러니까 이 이제 선순환 구조로 이제 좋은 이런 직장들을 다 이제 차지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야, 우리 교육이 이래서 안 되겠다. 동양 국가의 교육 제도를 모방하자. 라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여기서 간과했던 것은 미국은 그동안 이제 높은 뭐 시험 성적 이런 걸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창의력 덕분에 초강대국이 됐던 나라인데, 그것을 간과하고 그때부터 자신들의 이제 장점인 창의력 교육은 좀 주력하는 대신에 동양의 이런 반창의적이고 시험 위주의 교육들을 도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창의력의 위기는 교육 제도의 잘못된 변화를 받아들인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크게 진단을 한번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4차 혁명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 창의력을 키우지 않고는 지금의 어떤 암기 위주 그리고 시험 위주의 교육을 하면서 성장하면 4차 혁명 시대에는 다들 망한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이분께서 이제 30년 연구 성과를 다 녹여서 이 책에서 답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목차를 보면 우선 1장에서는 왜 교육이 잘못된 길을 가는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동양 교육의 잘못된 변화를 받아들인 그 창의력이 위기가 온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다루고요. 2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탁월한 혁신을 이루는가, 창의력 해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그냥 창의력의 아이콘들이죠. 그러니까 혁신가들. 그들이 이제 어떻게 성장해왔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넬슨 만델라, 아인슈타인, 조지아 오키프라는 그 여류 화가, 그리고 마리 퀴리, 그러니까 퀴리 부인, 이 5명의 혁신가들이 어떤 환경에서 성장을 해서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이렇게 창의적인 인재가 되었느냐라는 설명을 쭉 해주고요. 이제 8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정말로 창의적인가? 그러니까 노벨상을 많이 받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교육을 이제 살펴보면서 동양 교육과 이제 비교를 해주고요.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창의 인재를 만드는 사고력,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창의 인재를 만드는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봤을 때 지금 창의력에 대한 정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정보들 중에도 잘못된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알려주는 창의력, 그리고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선생님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자녀가 아니면 우리 그 학생들이 어떻게 창의적인 인재로 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지 다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많이 배우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